종아리 근육 수술을 근육을 다이어트 시키는 거예요. 네, 엄청 중요해요.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환자분은 책을 보든지 저랑 얘기하든지. 근데 굿 케이스, 배드 케이스를 종아리 수술이 잘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안녕하세요. 다리만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성현재 원장입니다. 사람마다 이 수술하는 위치가 변이가 엄청 많아요. 신경 위치도 다르고 혈관의 크기도 다르고 신경 들어가는 길도 다 달라요. 그걸 먼저 초음파로 다 검사를 해요. 하주정맥류가 있는지 없는지도 봐야 돼요. 왜냐면 하주정맥류가 되게 심하고 사람한테 이걸 안 하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거든요. 물론 이 종아리 근육 성형을 했다고 하주정맥류가 나빠지지는 않습니다. 마취는 딱 피부 마취 2방, 그리고 시술하는 동안에 무릎 앞쪽으로 뒤쪽으로 감각신경 마취를 좀 해요. 고주파 침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약간 두꺼운 바늘? 요게 들어가야 되니까 들어가는 부위에 마취를 좀 해놓는 게 안 아프겠죠? 처음 2방 따끔따끔 하고 마취를 하고 나면 이제 발이 얼얼해져요. 발이 좀 뜨끈뜨끈해지면서 얼얼해지면서 저릿저릿한 느낌이 막 나요. 이제 마취가 된 거예요. 그렇게 마취를 하고 나서 근존도라는 기계가 들어가요. 미세전류를 이용해서 신경을 조금씩 해서 내가 아까 봤던 위치에 집어넣어가지고 찾아요. 그때 다시 고주파가 안에 들어가요. 거기서부터 이제 시술을 되는 거죠. 근데 워낙 미세한 전류로 미세한 신경을 꼼꼼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한 번에 너무 세게 하면 어떻게 했어요? 근데 위험해요. 저온을 써요. 그러니까 80도라 그랬잖아요. 온도 좀 낮은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잘못된 신경을 건드리면 환자들이 알아요. 그래서 내가 수면 마취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체크한 거 아닌 자잘한 것들이 많잖아요. 이상한 신경이 건드려지면 그럼 완전히 발이 뜨거워요, 이상해요, 바로 이 얘기를 하시니까 마취를 해도 그렇게 느껴져요. 요게 또 하트예요. 몇 퍼센트로 얼마만큼 마취를 해야 되나, 요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네, 엄청 중요해요.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수면 마취를 안 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 중간중간마다 다리 힘 한번 줘보세요, 알통 만들어 보세요, 힘을 주세요 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절대 종아리 성형은 수면 마취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술 시간이 그래서 한 1시간 정도는 걸려요. 환자분은 책을 보든지 저랑 얘기하든지. 책 보시는 분은 좀 드물죠. 네, 무섭거든. 하자마자 바로 변화가 있거나 바로 변화는 있어요. 어떤 변화냐면 둘레는 똑같아요. 하지만 시술 후에 까치발딱 하잖아요. 알통 근육들이 수축을 못할 거 아니에요. 신경을 털어냈으니까 퍼져 있는 상태. 감나무의 딱딱한 감을 홍씨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제가 하는 일이에요. 그럼 얘가 시간이 지나면서 뭐가 돼요? 꽃감이 될 때까지 기다려요. 수술하자마자 나와서 붓고 그런 근데 그거는 다 하시고요. 근데 힘은 좀 빠집니다. 빨리 걸어지지가 않아요. 일시적으로 그 운동신경들을 다 조작을 해놨기 때문에 생활 근육들이 생겨요. 한 달이 지나면 이제 걷기가 되게 편해지세요. 원래 생활했던 거나 정말 똑같게 되는 시기는 한 4개월, 3개월. 내가 이렇게 힘이 빠져도 괜찮나 그럴 때까지 갔다가 오셔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그 다리가 나와요.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네. 영구적인 건 아닌가 봐요. 근데 영구적이게 할 수도 있으나 그렇게 안 할 뿐이고, 뭐든지 이렇게 극단으로 가서 영구적으로 하는 건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특히 이제 기능을 담당하는 다리다 보니까 이게 근데 더 중요한 게 얼마만큼 이걸 적절하게 완전이 아니라 불완전으로 이렇게 만들어 줄 건가가 이게 진짜. 그렇다고 너무 덜 돼서 아무것도 안 되면 안 되고, 그게 한 10,000개는 해야 익혀요. 수술로 줄일 수 있는 사이즈 보통 1인치 얼마 안 되죠. 2.5cm 얼마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33cm 다리하고요 36cm 다리하고는 엄청 달라요. 엄청 달라요. 이런 케이스는 좋은 케이스예요. 알통들이 크고 비교적 다리가 곧고 발목이 아킬레스가 이렇게 보이면은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덩어리들이 많은 케이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긴 안 할지도 몰라요. 등 휘어 보이게 하려고 여기만 할지도 몰라요. 이런 케이스가 좀 안 좋은 케이스예요. 이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뼈거든요. 이런 케이스가 지방형. 우리는 이런 것들을 줄일 수가 있는데 이걸 줄여봤자 손 치더라도 이것들은 못 줄이잖아요. 가끔 가다가 이제 발목은 안 돼요 라고 물어보세요. 발목은 잘 안 돼요. 네, 뮤지컬 배우시고 시술 이렇게 만들어 드렸어요?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분이 또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뮤지컬도 하고 뛰어댕기고 운동도 하고 막. 그럼 이거보다 좀 커질 수 있거든요. 그럼 또 이제 쉬실 때 또 살짝 마무리 리터치. 네. 이게 바늘로서 하는 시술이다 보니까 뭐 3-4번 해도 괜찮거든요. 리터치를 한 2-3번 받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웬만해서는 딱 유지가 돼요. 이분은 소아마비, 폴리오 옛날에 그런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은 비대칭을 이제 대칭화 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죠. 종아리 수술이 잘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허벅지가 되게 두꺼워져요. 대비 효과예요. 그러니까 허벅지에서 두껍고 다리가 얇을수록 우리가 이쁜 다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가끔 오시죠. 쉬실 때 오시죠. 음반 내시고 준비 기간. 트로트 가수분들 프로 골퍼들이 되게 많으세요. 백두대간 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시술을 해드리는데 또 여쭤보는 게 현역이시냐 아니냐, 앞으로 계속 하실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강도도 줄여주고 1년짜리도 있기는 했어요. 살짝 기절만 시키고 나오는 거지. 그런 것들은 다 회복이 되고, 말초신경은 회복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중추신경은 회복이 된다 안 된다? 예스! 우리는 말초신경을 하는 거기 때문에 회복이 다 돼요. 다만 이거를 회복 가능할 수 있게끔 할 거냐 아니면 회복 안 되게 할 거냐, 요거는 이제 우리가 결정하기 나름이니까. 후유증 같은 게 있을 수 있는 거. 있을 수 있죠. 발 뒤꿈치하고 발등의 옆면에 피부 감각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게 왜 떨어지냐? 이 발 뒤꿈치하고 발등의 바깥면을 담당하는 이 신경은 허벅지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요 종아리 가운데 피부와 종아리 근육 사이로 이렇게 얇게 가면서 얘가 발 뒤꿈치하고 발등의 바깥면을 담당하는 sural nerve라고 하는 신경이거든요. 근데 이게 건드려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환자분은 깨어 있어야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른 신경이 건드려질 때 선생님 발에 전기 와요. 이런 느낌을 느끼거든요. 대부분은 좋아지긴 해요. 간혹 가다가 이게 안 좋아지고 계속 영원토록 이쪽 감각이 좀 무디게 남는 분이 계시기는 해요. 근데 이게 이제 감각기관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뭐 감각기관이라면 뭐 여러 가지 기관들 있잖아요. 발, 뒤꿈치, 굳은 살 베긴 거 옆에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낫긴 한데, 그렇게 얘기했다 저 혼났어요, 환자분한테. 원장님 말이 아니 그렇게 얘기하죠. 나 이거 얼마나 좀 불편한 느낌 왔는데요. 깊은 신경 뭐 잘못된 줄 알고 걱정하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꼭 말씀을 드립니다.